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정입니다. 미국이 한 이틀간 이제 나스닥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됐던 게 이제 앨런 미국 재무장관, 파월 연준 의장 전에, 연준 의장을 지냈던 분이라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오면서 먼저 나스닥에 좀 시장에 좀 약간 충격을 줬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그 가격 상승이 뚜렷하고 이제 곡물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 주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관련된 기업들을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확인한 부분은 이제 10년물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이제 나타나는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 보시겠지만 올 초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1.8대까지 올라갔었죠. 1.8 수준까지 올라간 수준에서 거의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 발언 나오고 나서는 크게 1.6 이하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좀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이죠. 이제 아시는 부분 알겠지만, 물가가 이제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물가도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가 이제 상승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런 가격이 올라간다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을, 엄청난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000조원을 공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처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은 보험 없이는 이제 어떤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을 공급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디플레이션이죠. 이렇게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도 떨어지고 이런 상품 가격도 떨어졌을 때가 문제이지,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라도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어떤 당연한 어떤 경제 원리에서 보게 되면, 당연한 원리에서 본다면 이제 상승하는 게 맞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돈을 투입해서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바로 이 금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지금 접종 중에 있고요. 완전하게 접종이 이루어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서비스 업종, 특히 그동안은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좋은데요. 대부분 지금 고용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쪽이 여행이라든지 다양한 이 서비스 업종에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연준에서 이제 밝혔듯이 그 전에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만약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때는 이런 어떤 유동성, 이런 자산 매입을 통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고용을 통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경기가 소비와 생산과 이렇게 완전적인 이런 흐름이 제대로 돌아가는지가 확인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전에 이제 첫 번째로 움직이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의
회사채라든지 이런 부실한 회사채도 다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없이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먼저 금리 인상 이전에 보게 되면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먼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과거의 그 사례를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금리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쭉 호수를 보시게 되면 한번 2004년도부터 2006년 6월달까지 금리 상승기가 한번 있었고요. 이 당시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 2016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한번 이제 금리 상승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기술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요.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월봉을, 이어놓고 보게 되면, 금리 인상 시점에 2016년도부터 18년도 구간을 보게 되면, 원래 문제가 있었으면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흐름도, 금리 상승기에 좋았다는 거고요. 그 이전에도, 2004년부터 6년, 이 불안감을 보게 되면, 이때도 이제, 지수 흐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부분은, 결국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그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공급 쇼티지라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도 올라간다는 점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통화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점은 결국 이제 주가 흐름도 물가에 기반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폭등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는 약이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과거에 금리 인상 시점에서 또 우리가 이제 지수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IT 버블 이전에 한번 6.5까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전하고 좀 그 금리 인상의 추이를 보시면 가파르지 않죠. 많이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2000년에 한번 이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한번 했더니 IT 버블이 생겼고요. 2006년도 6월달까지도 1.25에서 5%대까지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니만 사태 같은 생각지도 않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2016년도에부터 해서 쭉 올린 거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한번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보면 올리니까 나중에 또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남유럽의 재정위기 같은 생각지도 못한 이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쁘게 볼 부분은 아니란 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상을 보면 이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안정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유동성하고 이제 실적 장세가 계속 동반해서 좀 가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금리 인상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쪽이 이제 은행이겠죠. 은행 이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금융주들이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이슈가 될 경우에는 가치주들이 어떻게 보면 현금하고 일단 뭐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그래서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치주 성격에 있는 경기 민감해서 조선이라든지 건설 그리고 철강 관련된 이슈에서 많이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아라는 이제 기초 소재 관련된 기업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철강 업종 그리고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지금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화학이라든지 네, 조선 쪽에 좀 강하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호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 있죠. 관련해서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민감 가치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보시게 되면 네, 시총 상위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중급적으로도요, 가치주 이렇게 지수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네, 뒤에서 중소형주는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총의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부터 해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한 20위권 안에서 포스코하고 이 SK이노베이션 빼놓고는 LG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나머지는 좀 약세의 흐름에서 있고요. 나머지 아래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빨간색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구분해서 보게 되면 시총 상위 쪽은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이다 보니까 지수면에서는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총의 상위주에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보게 되면 네, 코스피는 한 677억 정도 순매수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450억 정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코스닥에서 이 정도 매도는 1년에 몇 번 못 볼 정도로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이 한 2,300억 그리고 기관이 지금 1,100억을 지금 때리고 있는데요. 거의 코스피로 보면 이제 조 단위로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보신다면 공매도하고 연결점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 공매도 물량이 좀 시장을 좀 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업종의 그 투자 현황에 있어서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오늘 뭐 전기전자 업종은 네, 되게 매도가 강하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도 외국인이 좀 매도가 강한데요. 자동차. 네,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가치주 성격의 은행주들이 좀 상당히 강한 흐름이고요. 네, 일부 건설주 들어오고 유통 지금 백화점이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하죠. 네, 철강 쪽, 소재 쪽, 화학업종 이쪽에 대해서는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뭐 흐름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주 기반으로 보시게 되면 대부분 지금 코스닥 100종목에 1,700억 기관은 한 640억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프로그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포인트 정도밖에 안 빠져 있는데요. 이제 중소형주, 아마 중소형주는 지금 이제 790개 정도 그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피에서도 한 680개 정도 매수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형주, 상당히 코스피 같은 중형주가 많죠. 조선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한 15포인트 정도 지금 17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코스닥 150 종목 이외의 종목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래도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공매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시장하고 연결해서 오늘은 이야기 말씀드려봤고요. 결국 이제 키포인트 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경기가 개선되고 어떤 거기에 기반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게 너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강하지만 않는다면 이게 시장에는 또 약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도 주가는 또 동반해서 올라갔다는 점이고 또 성장주들도 금리 상승기에도 상승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지금은 이제 가치주 성격의 오늘 종목 이번 주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관련된 기업들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종목들 보시게 되면, 뭐 조선주,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참, 예, 좋긴 하는데, 예, 풍산도 이렇게 많이 추세를 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조정이 났을 때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 캐터필러가 우리가 쉴 때 한 이틀 동안은 계속 상승이 이어졌던 점이 좀, 예,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건설도 확인해서 보시면, 네,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관심 있게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본다면, 동아지질이라는 회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예,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서 보듯이 예전에 한번 이제 포항 지진이 났을 때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 하나죠. 그만큼 토목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제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바닥을 완만하게 이제 지하에 있어서 이제 파고 나서 완전히 이제 기초 공사를 하는 회사가 이제 동아지질인데요. 사업 분야를 보시게 되면 토목에 관련해서 보면 이제 터널 먼저 사업을 해요. 여기에 보면 터널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 터널을 뚫고 이렇게 동그랗게라든지 다양한 이런 모양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런 기반 시설을 기술을 갖고 터널 공사를 하고, 두 번째로 본다면 기반 기술 관련해서 쭉 보시게 되면 홈페이지이고요. 여기에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게 되면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하게 밑바닥을 좀 집안 시설을 안전하게 좀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공사할 때 지나가 보면 이런 공사를 땅을 파고 나서 이제 하부에 여러 가지 지방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터널도 그렇고 해서 뭐 지진 관련주로도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많은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 공사라든지 이제 했을 때 첫 번째로 투입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가치주 성격에 있는 종목으로서 먼저 확인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보고요. 이제 기업을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기업 내용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지분은 이제 도보홀딩스가 43%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제 토목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상하수도 설비 공사부터 해서 방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집안하고 터널 분야에 120개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국내 쪽도 있지만 해외 쪽에 대해서 토목 공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주요 매출처가 이제 삼성물산, 페스토 있고요. 펜타오션, 차이나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까지 주요 매출처가 연결되어 있는 회사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부채도 자산 대비해서 부채도 이제 작은 편이고요. 현금성으로 보게 되면 현금만 해서도 이제 1,2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한 2,000억이 좀 넘죠. 그래서 현금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성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자산 가치가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은 이제 매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는데 매년 230억에서 한 260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매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통장에 현금으로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초반이란 점이 이제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리포트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청산 가치보다 낮은 주가에 있다는 거고, 현금만 이제 1200억대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건물이라든 토지까지 더해보면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이 2천억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회사를 정리하더라도 더 주가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싸다는 겁니다. 청산가치 35% 수준의 주가는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쭉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그런 부분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지금 그 사모펀드 이제 크레센도가 이제 평균 매입가 대비해서 32%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내용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평균 가치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투자 그 회사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그 관계가 있는 회사인데,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아까 보면 이제 그 가치주 성격으로 좀 그 이 회사가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결국은 SOC 우리가 이제 이번에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향후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여야 입장에서도 보듯이 주택 공급이라든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란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청산가치 지금 낮기 때문에요. 향후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라면 또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란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그 큰 흐름은 이제 주가 흐름은 한번 이때 올라갈 때가 한번 아마 남북 경협 관련해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을 거고요. 지금 쭉 봐야 되는데, 이제 지진 관련해서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정상으로 한번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서 동아 지질, 이름에서 보듯이, 토목 관련된 기업이란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다양한 건설주라든지, 은행주, 철강주, 이렇게, 조선주, 모든 회사들이 한번 이제 상승장을 타면 꾸준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주가 흐름이 이제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일어나는 구간으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만약에 이 주가 흐름이, 조정이 나와준다면 최근에 여기 거래가 실리고 이꼬리씩 달렸기 때문에요. 지금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21선 정도 흐름 근처에서 지키고 있는 흐름이고요. 정배열 만들어 놓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이 구간만 잘 돌파해낸다면 추세적으로 이제 아마 그 신고가의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큰 그림에서는 이제 테마하고 연결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9,000원대까지 크게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26,000원, 그러니까 상승의 흐름에서 파동을 타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21선을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어떤 기회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동아 지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삼성증권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의 흐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뭐 주가 큰 그림에서 이제 그 지수가 이제 강하게 한 번씩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때 가치주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된 시점이 그 2011년도 한 번 있었고요.
네, 이때 한번 네, 리번이 한번 터지고 나서 이후에 이제 유동성 때문에 한번 강하게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이때 한번 이 금리 상승 시기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중반 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동반해서 금리 상승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삼성증권, 이게 저도 이번에 그 지수가 흔들렸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증권주의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하겠습니다. 증권주가 그렇게 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면 증권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본다면 시선이 상승적으로 지수를 상승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이번 주에 이제 공매도 이슈 때문에 흔들렸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증권주를 보면서 아직 상승의 힘이 남아있던 점이고요. 그래서 증권주 관련해서 삼성증권 이제 브로커리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자금을 운영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거래 대금 올해 1분기 때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는 고객委託금을 봤더니 한 78조 원의 그 고객委託금이 이제 사상 최대치의 고객委託금을 좀 봤을 때는 오늘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그래도 이제 오늘은 이제 코스피 쪽에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다른 때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고객委託금을 추이해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금리 상승기에 또 관련해서 이제 증권주도 동반해서 갔다는 점에서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삼성증권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1분기 그 실적은 이제 최대 관련해서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2,344억 정도 되는 흐름이고요. 여기에 이제 재무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익 발생하는 추이를 딱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해년마다 3천억, 4천억, 5천억, 작년에는 이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6,700억 정도 이렇게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이 쌓이면 결국은 자산의 가치가 높아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제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이거 대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신용잔고가 23조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보신다면 영업이 그동안 쭉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신용 물량에 있어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익 개선세로 연결되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해서 이제 공매도가 개인들이 이루어지면서 주식을 또 대여하는 수수료까지 또 이어지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익이 어떻게 보면 자본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이익 개선세 되는 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당금까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증권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드린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렵게 글이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또 여기에 또 높은 배당률까지 보시면 추가적으로 이제 ROE가 12.6 그리고 그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만약 이걸 이제 투자를 한다면 이 배당 수익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한 6.7%니까요. 금리보다는 지금 더 낮겠죠. 이제 그래서 관련된 이제 삼성증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놓고 쭉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더 최근에 이 45,000원대 6,000원 넘어간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47,000원대까지 갔었는데요. 추세 타면 여기를 돌파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5만원대 이런 식으로 열어져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1선 부근 최근에 그 저점 이 구간 흐름만 잘 지켜나간다면 다시 한번 추세를 타고 신고가의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1월 달에 한번 지수가 3천의 흐름이 갔을 때 47,000원대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다시금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심 있게 하단에서 좀 올라가는 점,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오늘 그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미리 선반영돼 가지고 저는 이제 공개 방송에서 체크를 해드리는 거죠. 그런 종목들 이제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더 추가적으로 이제 그래도 이제 덜 올라가면서 이제 시동을 걸어갈 수 있는 있는 종목으로 이제 두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시장의 장중에 또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좀 어수선하게 좀 진행하게 됐는데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르는 분들 또 성공 투자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